안녕하세요, 한니피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동대문 사입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컨설팅을 처음 받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디로 가서 사입하면 돼요? 선생님, 보통 단가는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몇 시에 가면 돼요? 항상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이 궁금증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항상 그렇듯 저는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알파로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알게 되는 알짜배기 그런 꿀팁들 쏙쏙쏙 담았으니까 끝까지 스킵하지 말고 잘 봐주세요. 화이팅! 먼저 동대문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세무서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해서 당일에 그냥 가까운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완료를 했고 근처에 이제 구청으로 가가지고 통신판매업까지 신청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아마 발행이 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상마켓에 가입해서 미리 내가 사입하고 싶은 상품의 상가의 위치와 단가와 옵션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지 신상마켓에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신상마켓이란 동대문에 의류를 올려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대문에 있는 대부분의 의류가 여기 신상마켓 앱을 통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옷을 미리 보고 단가나 옵션까지도 미리 보고 위치까지도 체크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면 평소에 사입하는 시간의 완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신상마켓에 정말 애용하거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 오늘 옷이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편한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막 너무 꼬질꼬질하게 가지 말고 편한 옷을 입고 편하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히 너무 꾸미고 갔다가 소매띠기 취급받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캐주얼하지만 적당히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의 옷을 입으시고 사입을 가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넣을 작은 크로스백이 필요해요. 동대문은 거의 현금 거래거든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는 조그만 크로스백에다가 현금을 쏙쏙쏙 넣어 다니고 이제 메모장이나 연필 같은 것도 넣어 다니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빠른 송금이 가능한 토스 어플을 깔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거면 미리 OTP 카드가 필요 없는 토스 같은 데 가입을 해서 그때그때 이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크로스백이 꼭 앞으로 오는 게 좋은 이유가 동대문은 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앞에 꼭 보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로스백을 갖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대문에 어디로 가야지 나랑 맞는 옷이 있는지 우리 쇼핑몰과 잘 어울리는 옷이 있는지 값을 특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에는 크게 낮시장하고 밤시장이 있어요. 이 둘의 제일 큰 차이는 시간이에요. 낮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낮시장하고 밤시장이 약간 퀄리티의 차이나 가격 차이 그리고 원산지의 차이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살짝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아요. 낮 시장에서도 고가의 의류를 팔기도 하고요. 밤 시장에서도 저렴한 중국 의류를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퀄리티나 원산지의 차이로 구분을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으로 한번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각 상가마다 시간 이외에도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스나 APM 럭스 같은 곳은 국내 제작으로 좀 퀄리티가 있는 약간 고가의 의류? 약간 아방가르드하고 특이한 실험적인 그런 옷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사입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몇백 장씩 물건을 떼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APM 럭스나 유어스를 방문하고요. 아니면 이제 국내 제작으로 퀄리티가 조금 있는 오프라인 샵과 온라인 샵을 병행하는 분들도 이런 상가를 많이 방문들 합니다. 평균적인 단가는 거의 한 3만원에서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티셔츠 하나도 2, 3만원대고 팬츠 같은 경우는 4만원, 5만원, 자켓은 이제 2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거의 백화점 퀄리티랑 비슷하게 보면 되고요. 디자인도 정말 특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다면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에이블리, 브랜디 운영하는 셀러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청평하나 디오트를 추천해드려요. 청평하나 디오트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던가 아니면 국내에서 조금 저렴하게 제작을 하는 옷들이 많아서 처음 시작하는 셀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곳이에요. 다만 에이블리나 브랜디에서 보는 약간 저렴하지만 이쁘장한 옷들이 다 이곳에서 나와요. 가격 경쟁도 심한 편이고 잘 나가는 옷이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팔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팡이나 지마켓, 그런 각종 오픈마켓 있죠? 이곳에서 되게 저렴하게 파는 티셔츠 보셨을 거예요. 막 9,900원, 3,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파는 티셔츠나 팬츠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테크노라는 상가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크롭티나 티셔츠 하나에도 2, 3,000원에 파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박리다매로 판매를 원하신다면 테크노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싶다면 유어스, APM 럭스, 퀸즈스퀘어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블리나 브랜디에서 중저가로 저렴하게 판매를 원하신다면 디오트, 청평화 추천드리고요. 박리다메로 많이 저렴하게 팔고 싶다 싶으시면 테크노 추천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섹시하고 딱 붙는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팀 204나 디자이너 클럽 그 건물의 6층에 가시면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홀복을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평화, 동평화에서는 이제 속옷, 양말, 요가복, 레깅스 등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같은 데는 모자나 신발 그리고 자파류 같은 거 파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평화시장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주 안 갔었던 것 같네요. 신발은 건물 곳곳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사는 걸 구입하기보다는 청평화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신발상가 A, B, C, D동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이쪽을 한번 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동일한 상품인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디자인도 많으니까 이쪽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간은 새벽 2시에 오픈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미리 밤시장, 낮시장을 도시고 이렇게 다리 하나 건너서 신발 상가에서 마지막으로 사입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신발 박스가 조금 크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 불편하실 테니까 맨 마지막 사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상가를 갈지, 몇 층을 갈지, 몇 층을 주로 볼지 미리 꼭 정해주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은 정말 발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핸드폰으로만 구경하고 이 옷 사고 싶다, 이 옷 사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상가 하나라도 더 둘러보시고 더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언니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샘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업에 더 보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운영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 몇 달 전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동대문 표현으로 일밤에서 목밤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밤은 일요일 밤, 일요일에 이제 12시 넘어서니까 월요일이죠. 목밤은 목요일에 12시 넘어서니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인데 이게 다 넘어가는 시간에 운영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 일밤하고 월밤이 제일 바빠요. 주말에 쉰 다음에 주문이 막 몰려오는 시기라서 상가를 운영하는 언니나 삼촌들도 되게 바쁜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구경을 하시러 가실 거면 화수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주차 팁 알려드릴게요. 동대문 쪽에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나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가에 많이 주차하긴 하는데 이게 힘들고 좀 전쟁이에요. 그래도 주차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저는 성동공고 주차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동공고 주차장은 이제 디오트에서 나가는 입구 건너편 쪽에 성동공고가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성동공고 주차장이 정말 저렴해요. 성동공고는 5분당 200원이고 디오트에도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디오트 주차장은 비싸거든요. 디오트 주차장이 30분에 2,000원이고 60분에 5,000원 정도. 그래서 디오트에서 잠깐 사입할 일이 있다 아니면 30분 이내로 일이 끝난다 하면 그냥 귀찮아서 디오트에 주차를 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성동공고에 주차를 합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라서 저는 성동공고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때에 갔냐, 몇 시간이 있을 거냐, 몇 분을 있을 거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주차장에 잘 주차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동대문 용어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셀러님들이 동대문 용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 사는 장사인데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무책임하고 기본적인 거래하는 방법이나 간단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처에서 첫 거래를 할 때 낱장은 사입이 불가능합니다. 낱장을 간혹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2장 이상씩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컬러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컬러별로 하나씩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이즈가 여러 개 있다 하면 사이즈별로, 아니면 잘 나가는 사이즈만 있으면은 스몰만 2장, 미디움만 2장, 이런 식으로 2장 이상씩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한 상가에서 여러 물건을 주문을 할 때 살짝 여쭤보세요. 아, 사장님, 저 여기서 한 4-5개 할 건데 낱장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살짝 물어보세요. 살짝 애교 스킬을 써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여러 개를 좀 떼가지고 사입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웬만해서는 낱장 거래가 안 되니까 불쾌해하지 마시고 그냥 2장 이상씩 주문을 하세요. 어차피 다 팔 거잖아. 그리고 도매다 보니까 약간 동대문 그런 지하상가 아니면은 그냥 소매상가를 생각해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대보고 입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쓱쓱쓱 훑어봐가지고 요거 요런 식으로 골라야 되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쇼핑하듯이 하면은 정말 다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동대문 상가에 보면은 옷들을 벽에 DP를 해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저건 깔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단가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요? 원산지는요? 이 정도만 가볍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으신 물건을 쏙쏙쏙 골라서 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고르면 도매 언니나 삼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디세요? 어디냐고요? 나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지역도 물어보는 곳이 있는데 서울이면 서울, 강남이면 강남, 서초면 서초, 서초 어디예요? 강남 어디예요? 이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또 물건들이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웬만하면은 거의 다 미송을 잡으라고 할 거예요. 미송을 잡으면 이제 몇 밤 뒤에 나와요? 언제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결제를 하고 장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물건이 나왔을 때 다시 픽업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동대문에서 장기라는 건 하나의 영수증인데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여기에 상가의 정보도 있고요. 상가의 연락처도 있고, 그리고 상품명, 단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하단에 보면은 상품의 소재 정보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실 때 장기 꼭 챙겨주세요. 이제 물건들을 다 사입해가지고 집으로 갈 건데 자차가 없으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새벽에 지하철이 어딨어요? 버스가 어딨어요? 그러시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심야버스를 주로 이용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첫 차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심야버스를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N버스라고 하죠. 낮에 다니는 버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심야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그 심야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택시를 타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네에 심야버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N버스 검색을 해보시고 N버스를 이용을 하시면 보탬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심야버스를 이용을 하다가 짐을 다 들고 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심야버스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의 다 만석이에요. 짐을 이렇게 들고 타면 이제 무겁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그러는데 저는 그 뒤로 사입삼촌을 이용을 했었어요. 건삼촌도 있고 월삼촌도 있고 샘플삼촌도 있어요. 처음에 건이 많이 없을 때는 건삼촌을 추천을 하고 나중에 건수가 많아졌을 때는 삼촌과 협의해서 월삼촌으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건삼촌 비용은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월삼촌은 삼촌과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시면 될 거예요. 월삼촌은 다 삼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샘플 삼촌, 샘플을 떼다주는 삼촌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삼촌을 알아보시고 샘플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입삼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제 자주 가는 상가에 언니나 삼촌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살짝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사입삼촌을 직접 컨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입삼촌이 아무래도 돈을 맡기고 물건을 맡기는 일이다 보니 조금 신뢰가 가도록 친한 언니들, 삼촌들에게 추천을 받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간혹 물건을 떼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떼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픽업할 상가를 알려드리는 방법은 삼촌들마다 다 달라요. 그냥 심플하게 단톡에다가 위치랑 금액만 남겨주시면 이제 그곳에 가서 사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엑셀 양식이 있어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삼촌들마다 다르니 협의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셀러님들, 그냥 한번 가보세요. 뭘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영상만 봐요. 그냥 가요. 그냥 가가지고 질러보고 모르면 그냥 물어보고, 처음엔 다 그렇지. 물어보면은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화이팅하고 대박나세요 그런 말을 해주시는 상가
언니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럼 되게 기분 좋아요. 직접 손품도 많이 팔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는 눈이 정말 쑥쑥 성장을 합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 사는 장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움 안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셀러님들 첫 사입 정말 화이팅 하시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성공을 잘 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또 다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